안녕하세요. 네, 네, 썰렁하군요. 드디어 우리 계리직 개강이 되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시험이 영어가 이제 7문제로 늘었기 때문에 그냥 찍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건 그냥 영어 시험이 아니라 기초 영어라고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아예 시험 자체가.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부담 갖지 않게끔 수업 저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정말 기본적인 것들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딱 저희가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거 하시면 또 앞으로 또 살아가시는데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영어가 이제 앞으로 계속 또 많이들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또 그 외국인들 있죠, 우리 교포들, 교민들,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 또 주소도 읽으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초적인 수업만 딱 나갈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7월입니다. 7월이기 때문에 7, 8월에는 우리 일주일에 딱 한 번 보잖아요.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안 보고 7, 8월에 그러면 이제 해봤자 8번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총 8회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 7, 8월에 뭘 할 거냐면 정말 기초 문법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 정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해석이 되는, 뭐 I가 뭔지, U가 뭔지 뭐 이런 건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혹은 언제 me를 쓸지, 언제 뭐 you어를 쓸지 뭐 이런 것들, 격 이런 것들 기초 문법도 배울 겁니다. 이거 모르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구조 분석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다 받으셨겠지만 문법 다음에 구문 독해라고 있어요. 구문 독해. 바로 해석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많은 긴 지문을 해석하기는 초반에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구문 독해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독해, 요 세 가지. 독해는 조금씩만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7월과 8월에 이렇게 나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는, 영어 문장을 보는 그 눈을 기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과 10월에는 이제 실전반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게 핵심이 되겠죠. 뭐 할 거냐면 이때 우리는 이 계리직에 맞춰진 문제들을 풀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문장을 보는 눈이 있고 이제 해석이 좀 된다 싶으면 그때부터 해야 될 게 생활영어. 해석 이제 생활영어 이런 문제 풀면서 해석되니까 이런 것도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생활영어 문제 풀고요. 그리고 이제 독해도 이제 계리직에서 말했던 실용 독해. 이렇게 나갈 거예요. 플러스 하나 더 한다면 수거 정도, 어휘나 수거 정도는 저랑 같이 몇 개 문제를 더 풀어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어휘수. 9월, 10월에는 요게 이제 주 핵심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직접적으로 시험에서 내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 같이 문제를 계속 풀어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휘 마찬가지. 근데 어휘와 수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외워주려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해결하려고 생각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되는데 어휘를 제가 대신 외워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꼭 외워줄 수 있어야 되겠죠. 저랑 같이 확인 정도 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우리 나중 얘기고요. 먼저 영어라는 것 자체,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을 해석하고 구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가 이번 7월, 8월에 총 8회의 수업을 통해서 나아가도록 할 겁니다. 8회 정말 짧아요. 너무너무 짧습니다. 그렇죠? 영어를 배우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인데 최대한 저도 이 엑기스만 뽑아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나머지 6일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어느 정도는 여러분도 연습을 하셔서 오시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장담 드리는 거는, 제가 약속 드리는 건 이거예요. 적어도 어려워서 못 듣겠다라는 얘기는 안 듣게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최소한 어려워서 수업 못 듣겠다 이건 안 나오게끔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대신에 혹시라도 이제 조금이라도 나는 이게 따라가기 힘들다라고 하신 분들은 모두가 다 똑같은 실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여기 지금 카메라 촬영은 하고 있지만 이게 또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아까 좀 이따 아까 전에 저희 관리자 저희 부원장님이랑 얘기했는데 촬영 안 할 수도 있다. 촬영을 따로 촬영할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은 학생들과 뭐 이제 뭐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도와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분명히 뭐 질문 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부러 촬영 제가 따로 할 테니까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수업 여러분들의 이해도에 따라서 제가 먼저 그걸 우선순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카메라 촬영한다고 질문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질문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네,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지금 받으셨을 텐데, 원래는 교재가 지금 완성이 됐는데 아직 그 발주가 아직 안 됐나 봐요. 여태까지 있었던 그 계리직 자료가 너무나 조금 말도 안 되게 수준이 높은 자료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만든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쓴 자료고요. 이게 이제 개정판이기 때문에 새로 받으셔야 돼요. 교재를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4개의 이 프린트를 받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문법 다 받으셨죠? 두 번째는 구문 독해, 그리고 독해. 3개는 다 받으셨는데 아직 하나 못 받으셨죠? 어휘도 있습니다. 어휘는 프린트해서 이거는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어휘들, 정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기초 어휘들, 이런 것까지 챙겨서 보시면 되겠어요. 요 어휘는 제가 숙제로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는 외워주자 하는 거, 적어도 한 일주일에 7장 정도는, 그죠? 7장 많지 않습니다. 외우면 좋겠죠? 제가 좀 이따 숙제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오리엔테이션은 언제든 질문해 주시고, 수업 끝나고 질문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수업 끝나고 저 바로 집에 안 가니까 언제든지 남아서 질문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법을 보도록 할게요. 문장의 구조 가겠습니다. 하루에 3개 다 할 거예요. 나눠서 할 겁니다. 문법 그리고 구문 독해, 그리고 독해, 이게 3가지 나눠서 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문법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문장의 구조라는 걸 배울 겁니다. 문장의 구조. 도대체 영어의 문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요거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은 뭐냐면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로 끝나면 이거 우리가 문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로 끝나는 것들. 제가 지금 S라고 썼는데 이 S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주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 모든 문장에는 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를 위로 표시합니다. 동사. 문장이 뭐냐면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로 끝나는 게 이제 문장입니다. 안 어렵죠? 이 문장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배우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문장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로 끝난 이 문장. 이게 뭐냐면 문장의 구조는 가장 작은 단위인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어. 여러분이 단어장에서 외우는 거.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어렵지 않죠? 단어. 그리고 이 모든 문장은요. 이 모든 문장은 단어가 가장 작은 단위고요. 나중에 배울 거지만 구라는 개념도 있어요. 구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절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인 거예요. 즉 문장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문장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단어, 구, 절로 구성되어 있다. 단어, 구, 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단어가 뭐고 구가 뭐고 절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할 겁니다. 단어, 구, 절로 구성되어 있다. 절이라는 개념은 조금 어려워요. 절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접속사를 배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단어와 구 정도까지만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구. 영어의 모든 문장은 단어, 구, 절의 단위로 끊어 읽을 수 있다. 이 정도 보겠습니다. 단어, 구, 절, 단어, 구, 절. 단어가 뭔지 구가 뭔지 절이 뭔지 좀 더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단어입니다. 단어. 우리가 외우는 단어장에서 외우는 것들, 그것의 정의. 알파벳이 뭉쳐져서 적어도 하나의 의미를 가지면 우리가 얘를 단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파벳이 뭉쳐져서 의미를 가지면 단어인 거예요. 안 어렵죠? 뭐 예를 들면 봐봐요. P, L, K, S, T 단어입니까? 단어가 아닙니다. 알파벳이 뭉쳐있지만 뭐가 없어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단어라고 부를 수 없어요. 단어가 아닙니다. C, A, R 단어입니까? 그 단어죠. C라는 알파벳과 A라는 알파벳과 R이라는 알파벳이 뭉쳐져서 얘네들이 의미를 갖게 됐어요. 이거 뭐죠? 자동차. 이거 외워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 혹시 몰랐다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동차라는 의미를 갖게 됐기 때문에 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안 어렵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적어도 하나의 의미를 갖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그냥 의미를 갖는다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죠.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P, R, E, S, E, N, T 알파벳의 모음이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얘 뜻이 뭐예요? present 뜻이 뭐죠? 대답하셔도 됩니다. 선물 아시죠? 선물 present 선물. 근데 선물 말고도 있어요. 뭐가 있죠? 혹시 무슨 뜻?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다, 제시하다. 주다, 제시하다. present는 주다, 제시하다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뜻도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현재의, 참석한 이런 뜻도 있어요. 알파벳의 조합이 의미를 갖는 게 단어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의미에 따라서 품사로 구분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의미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고요? 품사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얘를 단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단어의 정의는 알파벳의 조합이 의미를 갖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 의미에 따라서 품사로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는 얘를 단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의미에 따라서. 자, 그렇다면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품사라고 하냐면
이름이잖아요. 선물. 우리가 붙여준 이름 이런 거 우리가 명사라고 부릅니다. 사람이나 사물에 공통적으로 붙여진 이름을 우리는 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책상, 선생님, 학생, 칠판, 카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명사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뭐 추상 명사라고 하는 뭐 사랑 혹은 생각 혹은 개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가 되는 것이고요. 선물은 명사가 되는 겁니다. 다음 동작이 들어가는 것 주다, 제시하다, 뭐 공부하다, 뭐 놀다, 뛰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들어봤죠? 이런 걸 우리는 동사라고 부를 겁니다. 동사. 그리고 현재의, 참석한 이렇게 니은자 받침으로 끝나는 것들이 있죠. 니은자 받침으로 끝나는 것들,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것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착한, 뭐 이런 건 상태를 나타내는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우리는 형용사라고 부를 겁니다.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품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어의 정의는 자, 다시 한번 정해 볼게요. 단어는 알파벳의 조합이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의미에 따라서 품사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단어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study라는 거 있죠? study. S-T-U-D-Y. 됐어요? 자, 이거 의미가 뭐죠? 공부하다 좋습니다. 대답하셔도 됩니다. 틀려도 너무너무 좋아요. 다 상관없습니다. 공부하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연구. 연구란 뜻이 있습니다. My study, 나의 연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공부하다 할 때는 품사가 뭘까요? 동사, 좋습니다. 연구일 땐 품사가 뭘까요? 명사가 되겠죠. 명사는 또 종류가 막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그리고 또 불가산명사는 막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이렇게 나눠지는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저는 일단은 안 나올 건 다 버릴 겁니다. 여러분 문법은 딱 중요한 것들만, 독해에서 중요한 것들만 딱 할 거고, 그리고 독해도 실용문 독해만 우리가 나중에 나아가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단어 정의 다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는 잘 하셨는데, 자, 프레젠트가 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의 암기, 뜻의 암기는 꼭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파벳이 뭉쳐져서 적어도 하나의 의미를 갖는 것, 그리고 모든 단어는 품사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잠깐 품사 얘기를 해볼게요. 모든 단어는 의미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써 있었죠. 품사로 구분할 수 있다. 영어에는 품사가 몇 개가 있을까? 들어봤어요? 영어는 품사가 몇 개? 8개입니다. 그래서 8품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품사 얘기 살짝 해보겠습니다. 품사. 그 밑에 써 있죠. 품사의 종류. 그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품사 얘기인 겁니다. 품사. 자, 여기 하기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제가 따로 하나 정리해 줄게요. 영어의 품사는 총 8가지 품사가 있는데 그 품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동에 형부가 있는데 전 직업이 대감이에요. 명동 형부 전접 대감. 명동에 형부가 있는데 전 직업이 대감이야. 명동 형부 전접 대감. 총 몇 개? 8개입니다. 명동
형부 전 접 대감 총 몇 개? 8가지 품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혹시 들어봤나요? 명은 명사, 동은 동사, 형은 형용사, 부는 부사, 전은 전치사, 접은 접속사, 대는 대명사, 감은 감탄사. 총 몇 개? 8가지의 품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명동형부 전접대감, 명동형부 전접대감 이렇게 의시면 되겠어요. 명동형부 전접대감, 명동형부 전접대감 8개. 8품사입니다. 명사는 뭐예요? 사람, 동물, 유형, 무형에 정해진 이름. 여기 1번이 바로 명사입니다. 명동형부 전접대감, 명동형부 전접대감 이렇게 이름. 선생님, 학생, 혹은 칠판, 천장, 혹은 PPT, 컴퓨터, 마우스, 프린트 너무 많아요.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뭐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명사라는 건 이름 정도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다음 2번은 뭘까요? 2번 동작과 상태를 나타낸대요. 상태, 동작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바로 동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하다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다나 이다가 있습니다. 하다나 이다로 해석되는 것들이 이제 동사가 되는 거고요. 영어의 동사의 종류는 일반 동사, 뭐 비동사, 조동사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동사, 비동사, 조동사. 안 어렵죠? 나중에 동사는 훨씬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이 동사의 종류는 우리가 챕터 2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동사에 나오게 될 겁니다. 3번, 상태를 나타내는 말. 우리나라 말로 니은자 받침으로 끝나는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 말로 니은자 받침으로 끝나는 것들은 다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톨이 뜻이 뭐죠? 긴, 큰, 니은자 받침, 형용사입니다. short는 짧은, 그죠? 이런 거 다 형용사입니다. 나이든 old, young, 젊은, hard, 어려운, 큰, 많은, 현명한, 어떤 다 형용사예요.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형용사라 부르고요. 대부분 다 니은자 받침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형용사.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4번은 뭐예요? 명동형 부. 이제 부가 나올 차례죠. 부. 바로 부사입니다. 부사는 어떤 방법을 나타내거나 혹은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부사예요. 일반적으로 얘는 해석이 너무 다양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뭐 하게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특히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kind는 친절한이란 형용사지만 kindly는 또 부사예요. 얘는 친절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또 부사가 된다는 것도 미리 알아두시면 되겠죠. 얘들은 뭐 다양한 의미를 더해준다. 동사를 꾸며주거나 뭐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뭐 방법이나 장소를 나타낼 수 있고요. 5번 in이나 at이나 on 같은 것, in, on, at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치사라고 불러요. 전치사, 이름에 써있죠. 전치사, 이거 한자거든요. 앞전자에 위치할 치자예요. 앞전자에 위치할 치. 그래서 얘는 항상 앞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뭐 앞에 있는 거예요? 명사 앞에 있는 거예요. 전치사는 항상 명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전치사는 항상 명사 앞에 놓여서 수식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n, on, at 이런 것들은 항상 명사 앞에 있죠. 우리 학교에서가 영어로 뭐예요? 학교에서 at school 이렇게 씁니다.
이 at의 위치는 스쿨 앞에 있는 것이죠. 항상 명사 앞에.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영어로 뭐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from 서울 이렇게 앞에 붙는 겁니다. 부산까지 to 부산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나라 말이랑 좀 반대죠. 우리나라는 에서가 서울 뒤에 붙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굳이 얘기하자면 후치사입니다. 명사 뒤에 붙이니까. 하지만 영어는 명사 앞에 붙는 거 이런 거. from 서울 to 부산 이렇게. 그러니까 명사 앞에 이렇게 붙는 것도 우리가 뭘 한다? 존치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명사 앞에 붙이는 것들. 알겠죠? in, at, on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존치사가 되는 거예요. 명사 앞에 붙여서 수식어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명동형부 접자리입니다. 접은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이름에 써있듯이 접속, 연결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연결을 and나 but이나 or 이런 것들이 이제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단어를 연결해주거나 뭐 구를 연결해주거나 혹은 뭐 절을 연결해주거나 이런 기능을 해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7번은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거 누구죠? 바로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대명사. 제 이름이 윤광덕인데 제 이름을 윤광덕이가 이러면 좀 재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나. 여러분은 저를 광덕 이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you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명사를 대신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I나 you나 he나 him 이런 것들 혹은 뭔가를 가르칠 때 this나 that 이런 것도 대명사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8번 얘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감정. 와우 막 이런 것들. 원래 이런 것들 다 감탄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했던 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지금 우리는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이 문장의 구조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문장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어, 구, 절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요. 이때 우리 지금 단어 하나 하고 있는 거고요. 단어의 정의는 뭐였다? 단어라는 것은 알파벳의 조합이었다. 알파벳이 뭉쳐져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면 우린 얘를 단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절대 끝내면 안 되고 의미에 따라서 뭐로 구분? 품사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린 지금 뭐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이 품사를 배운 겁니다. 이 품사의 종류가 몇 개? 8개. 그 품사의 종류가 몇 개? 8개. 명동에 형부가 있는데 전 직업이 대감이다. 명동 형부 전접대감.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겁니다. 아시겠죠? 단어는 알파벳의 조합. 의미를 갖는다. 의미에 따라서 품사로 구분할 수 있다. 8개 품사가 있다. 여기까지 얘기한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정리. 적어도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적어도 영어 문장을 읽기 위해서 꼭 해야 할 부분들만 지금 문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얼마 안 걸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품사 한번 써볼게요. 품사의 개념. 페이지는 5페이지입니다. 명동형부 전접대감, 명동형부 전접대감 중에서 쓰시면 되겠어요. 해보겠습니다. 나는 뜁니다. 빠르게. 나는 뜁니다. 이런 거 보면 빠르게, 뭐뭐하게, 빠르게. 얘는 뭐죠?
부사입니다. 그렇죠. 부사.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방법을 나타내니까 부사. 우리는 많은 강아지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강아지 이거 뭐예요? 그렇죠. 명사입니다.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어요. 시간은 시간인데 어때? 즐거운 시간이네. 즐거운 시간. 이렇게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 상태 니은자 받침으로 끝나는 거 형용사입니다. 즐거운 시간 형용사. 맥시는 살고 있어요. 어디 살아요? 저기. 그냥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그렇죠. 부사. 장소를 나타내는 그냥 부사입니다. 뜻만 더해지는 부사. 부사는 뜻만 나타내는 거예요. 뭐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들 혹은 방법 이런 다양한 의미를 덧붙여 주는 것. 읍스 이거는 감탄사죠.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는 것 뿐이고요. 저는 수프를 원하는데요. 그리고 뭐도 원해요? 샌드위치도 먹고 싶어요. 저는 수프도 먹고 싶고 샌드위치도 먹고 싶습니다. 이런 거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이런 거 우리는 접속사로 부르는 것이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얘기 안 하고 그냥 우리 이거 뭐죠? 어자로 끝나는 것은 아직 안 배웠어. 우리는 지금 품사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 품사로 얘기한다면 대명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 대명사. 명사를 대신해 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좋습니다. 품사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품사가 다른 거 콜, 고, like, 콜, 전화하다, 고, 가다, like, 좋아하다, 클래스, 수업, 바이, 사다. 제가 말한 이 해석으로 골라주세요. 전화하다. 물론 콜이 명사도 있긴 하지만 그런 2번, 3번 뜻 말고 기본 뜻을 봤을 때 전화하다, 가하다, 좋아하다, 그리고 수업, 바이, 사다. 답은 4번은 명사죠. 나머지는 다 동사입니다. 9번 인형, 사다, 페이, 지불하다, 영화, 아버지, 케이크. 답은 2번. 안 어렵죠? 10번 사랑스러운, 여기, 역시, 뭐뭐 또한, often, 자주, very는 매우. 10번은 뭐가 품사가 다를까요? 1번 러블리는 사랑스러운 형용사입니다. 얘는 형용사예요. 나머지는 다 부사입니다. 여기, 저기, 뭐뭐 또한, 역시, 자주 이런 건 다 부사예요. 11번 행복한, 아름다운, 캔디, 프렌드, 사랑. 얘는 친근한, 써니, 날씨가 좋은, 화창한. 뭐가 틀려요? 그렇지. 3번만 명사입니다. 12번 이건 여러분들이 한다면 다 존치사인데 하나는 존치사가 아니에요. 2번은 접속사입니다. 뭐뭐 또한 이라는 뜻의 접속사고요. 나머지는 다 명사 앞에만 붙는 전치사입니다. 어디 안에 이런 것들이 전치사. 어휘는 어느 정도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13번도 한번 해볼게요. 13번, 14번.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뭘 필요로 해요? good laugh를. 품사가 다른 거 하나 골라주십시오. 골라주십시오. 가겠습니다. 다 니은자 받침의 해석이고 니은자 받침의 해석이고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인데 딱 한 놈만 동사를 꾸며주면서 방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죠. 해석은 뭐뭐 하게. 답은 5번만 부사인 겁니다. 게다가 형용사 is에 ly를 붙이면 우리는 부사가 된다 그랬죠. 부사 뭐뭐 하게 쉽게가 되는 겁니다. 쉽게 웃는다. 이렇게. 나머지는 좋은 웃음 그리고 뜨거운 숲은 뜨거운 상태입니다 해서 이 뜨거운이라는 것이 숲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이 드레스는 귀여운 상태. 얘도 드레스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형용사예요. 얘도 다 형용사. 얘는 긴이라는 형용사가 무비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해서 long 얘도 형용사입니다. 다 형용사인데 명사를 꾸며주는 다 형용사인데 5번만 동사를 꾸며주는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14번도 풀어보십시오. 다 명사인데 하나만 니은자 받침으로 해석되면서 주어를 꾸며주고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예요. 답은 4번이죠. peaceful 얘가 앞에 있는 파크의 상태를 나타내죠. 이 도시에 있는 공원은 아주 peaceful하다. 평화로운 상태 그 상태를 나타내는 평화로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얘는 형용사입니다. 나머지는 다 명사예요. 친구, 영어, 사과, 과학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려워서 못 듣겠다는 말은 절대 안 나오게끔 수업할 겁니다. 하지만 절대 방심은 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갑자기 또 개념 자체가 또 어려운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집중만 잘하시면 다 이해되게끔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축약어를 좀 많이 쓸 거예요. 축약어. 그래서 명사는 이렇게 명이라고 잘 안 쓰고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명사는 이렇게 n이라고 많이 쓸 겁니다. n. 알아두시면 좋겠죠. 저랑 같이 어차피 계속 볼 거니까 명사는 n이라고 얘기하고요. 동사는 제가 v를 쓸 겁니다. v. 형용사는 a로 씁니다. a. 부사는 ad를 써요. ad. adverb에서 ad. 전치사는 원래는 preposition에 p를 써야 되는데 근데 p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전치사만 이게 p 이렇게 표시는 안 하고요. 전치사는 항상 명사랑 같이 다니니까 이렇게 우리는 묶어줍니다. 알겠죠? 저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이렇게 항상 괄호쳐요.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괄호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놓고 얘네들은 하나의 수식어가 되는 겁니다. 굳이 축약어를 쓰진 않고 괄호치면 되겠습니다. 접속사는 원래는 컨정션이라고 해서 C예요. 원래는 C인데 얘는 안 합니다. 저도. 이걸 굳이 C라고 표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보호라는 게 나오는데 보호도 C야. 컴플리멘트. 그래서 얘는 저는 그냥 세모칩니다. 접속사 나오면 and나 but이나 or 같은 접속사 나오면 여러분도 같이 저랑 같이 이렇게 세모 취급하시면 돼요. 대명사는 pronoun 원래 pn인데 얘도 그냥 우리가 명사 n이라고 표시합니다. n. 명사든 대명사든 그냥 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감탄사는 축약어가 없어요.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명사는 우리가 n, 동사는 v, 형용사는 a, 부사는 ad. 이렇게 품사는 이렇게 우리가 축약형으로 우리가 보통 쓴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품사 했어요. 우리 품사. 단어의 품사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우리 좀 딴 얘기 좀 해볼게요. 7페이지입니다. 성분이에요, 성분. 품사 말고 성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성분은 어자로 끝납니다. 품사는 다 사자로 끝나죠. 명사, 동사, 효용사, 부사, 그죠? 근데 성분은 어자로 끝나는 놈들이에요. 어자.
영어에서 성분, 어자로 끝난 놈들은 총 6가지가 존재합니다. 어자로 끝난 놈들 6가지, 총 6가지가 있어요. 주어, 들어봤죠? 서술어, 들어봤죠? 목적어, 들어봤죠? 보호, 들어봤죠? 수식어, 들어봤어요? 연결어. 이렇게 어자로 끝난 놈들이 6개가 있습니다. 품사는 몇 개? 8개. 어자는 몇 개? 6개. 이런 걸 뭐라 한다? 성분이라 부를 겁니다. 오늘 품사와 성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 수업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주어는 정의가 뭐냐면 거기다 써 있죠. 동사의 주인공, 동사의 주체를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동사의 주체. 동사를 누가 하는가? 그게 주어인 겁니다. 서술어가 동사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서술어는 동사랑 같다.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이에요. 그 동사의 대상을 우리 목적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을이나 를 이렇게 해석하죠. 혹은 에게 이런 해석을 갖습니다. 주어는 보통 은이나 는으로 해석하죠. 혹은 뭐 이가도 좋고요. 됐어요? 주어는 동사의 주체, 서술어는 동사,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 예를 들어 볼게요. 나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한다고. 나 너를 좋아해. I love you입니다.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로 끝난 이 한 문장. 이때 I는 뭐예요? 이 중에서 주어가 되겠죠. 주어. 동사를 누가 하고 있어? 주어가 하고 있죠. 좋아하는 거 누가 하고 있어? 주어. 나.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동사는 서술어라고 얘기했어요. 얘 서술어입니다. 우리 문장 성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분. 그럼 you는 뭐가 되는 거예요? you는 그렇죠.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너를 동사의 대상이죠. 너를 좋아한다. 너를. 그래서 얘는 주어. 얘는 서술어, 얘는 우리가 목적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좋습니다. 보호는 뭐여서 생긴 건데? 보호. 보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들. 보호. 뭐냐면 보충하는 말, 보충해주는 말이 보호예요. 뭐를? 이게 중요합니다.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하는 어구, 말. 어구라는 건 말이에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을 우리는 보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옛날 문법에 보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 필수 성분이라고 불러요. 필수 성분. 근데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필수 성분이라 그러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항상 필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 이 문장에 뭐가 없어? I love you에 뭐가 없어? 보호가 없잖아요. 이 문장엔 보호가 없는데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 아니라고. 잘못된 말이지. 우리가 항상 필수 성분 하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말인 겁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는 이렇게 묶어서 필수 성분이 아니라 얘네들은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에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는요. 문장에서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꼭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자리가 정해진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리가 정해진 거예요. 그럼 자리가 어딘데 쓰긴? 그 자리는 우리가 문장의 형식이라는 것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긴 해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런 데서 훨씬 더 자세히 배우긴 합니다만 그건 나중에 어차피 할 거고 기본적인 형태는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 앞에 주어가 있고요. 이런 거 우리가 주부라고 해요. 주어 부분에서 주부, 주어.
동사 뒤쪽으로는 목적어나 보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문장의 동사가 기준이 돼서 서술어가 기준이 돼서 이 동사 앞은 주어, 동사 뒤쪽은 목적어나 보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나올지 보어가 나올지는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동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동사가 나는 뒤에 보어 갖는 놈이다. 나는 뒤에 목적어 갖는 놈이다. 이거를 이 동사가 결정해 줄 거예요. 알겠죠? 그건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은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뭐야?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걸 뭐라 불러? 우리는 부속 성분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필기 거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그죠? 여기 수식어 연결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여기까지 다 나와 있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저처럼 쟤네들 묶어서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들 필기해 주시고요. 수식어는 뜻만 더해주는 것들 써 있죠. 뜻만 더해주는 것들, 그죠? 뜻만 더해주는 것들 다 나와 있네요. 근데 그 뜻을 더해준다는 게 뭐야?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뭐 이유라든가 혹은 목적이라든가 혹은 뭐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수식어예요. 영어에서는 점점점점점 이런 것들이 다 수식어가 되는 겁니다. 연결어는 연결해주는, 그죠? 뭐 단어랑 단어끼리, 구는 구끼리, 절은 절끼리 연결해주는 게 이 접속사끼리 하는 게 연결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품사하다 말고 이거 왜 하는 거야? 품사하다 말고 갑자기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할 성분과 품사의 관계예요. 자, 이걸 하기 전에 제가 두 문장을 써볼게요. 여러분도 써 있을 겁니다. Soccer is fun. 두 번째는 I love soccer. 이렇게 두 문장을 써볼게요. 이때 사커의 밑줄을 그어놓고 제가 학생한테 질문합니다. 야, 이 사커가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 학생이 대답을 해요. 선생님, 사커는 축구입니다. 틀리지 않았죠? 근데 갑자기 옆 사람이 선생님, 사커는 명사입니다. 틀리지 않았죠? 근데 갑자기 세 번째 학생이 갑자기 선생님, 사커는 주어입니다. 틀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첫 번째 축구라고 대답한 사람은 이 축구의 사커에 뭘 얘기한 거야? 의미를 얘기한 겁니다. 단어의 의미. 명사라고 대답한 사람은 이 의미에 따라서 분류되는 품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축구는 명사죠. 근데 주어라고 대답한 사람은 얘는 뭘 얘기한 거예요? 성분을 얘기한 겁니다. 어자로 끝나는 성분을 얘기한 거예요. 자, 똑같은 사커를 여기에 밑줄 그어놓고 질문합니다. 야, 이 사커가 뭐니? 첫 번째 학생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선생님, 얘는 축구입니다. 두 번째 학생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선생님, 얘는 명사입니다. 세 번째 학생이 대답하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목적어라고 대답하죠. 틀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틀린 사람이 없어요. 첫 번째 학생은 뭘 얘기한 거죠? 의미를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학생은 품사를 얘기한 겁니다. 세 번째 학생은 무엇을 얘기한 거죠? 성분을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축구, 사커라는 이 단어가 축구이고 명사인 것은 여기든 여기든 똑같아요. 축구고 명사인 건 똑같아요. 하지만 뭐만 달라졌어요? 성분이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어요? 그렇죠. 방금 들은 것 같은데 뭐가 달라져서? 자리가 달라져서.
자리가 다르죠. 문장의 어느 위치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사커에 뭐가 달라진 거예요? 성분이 달라진 겁니다. 알겠어요? 성분은요, 이 어자로 끝나는 모든 성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역할이에요. 역할. 이건 이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학원에 오면 선생님이지만 제가 집에 가면 저는 뭐가 돼요? 저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혹은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가면 전 뭐가 되죠? 아들이 되는 겁니다. 저희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자리에 가냐에 따라서 저희 역할이 달라져요. 영어에서는 이 역할을 자리가 만드는 겁니다. 이 단어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야?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커라는 단어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 역할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성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품사랑 성분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야 이거 품사가 뭐냐? 라고 물어봤는데 야 품사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선생님 얘는 주어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야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봤는데 선생님 저는 학생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성분은 뭐다? 역할을 이야기한다. 품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들을 우리는 성분, 어자로 끝나는 성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렇다면 I love you. 품사가 뭡니까? 대명사. 역할은요? 역할이랑 성분이랑 같은 말이에요. 주어. 품사가 뭡니까? 대명사. 역할은요? 목적어. 그렇죠. 얘는 품사 동사고요.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동사랑 서술어는 같은 말이에요. 됐습니까? 요렇게. 자, 하나 더 해볼까요? 그녀는 아름답다. She is beautiful. She is beautiful.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She is a beautiful girl. 이렇게 써볼게요. She is a beautiful girl. 이때 beautiful. 품사가 뭐야? 형용사. 아름다운 니은자 받침 형용사. 역할은 뭐야? 역할. 명사를 뭐하고 있어요? 꾸며주고 있어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뭐라 그래? 명사 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명사 수식. 명사 수식. 됐어요?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도 먼저 해볼게요. 아직 안 배웠습니다. 얘 품사 뭐야? She's beautiful. She's beautiful. 얘 품사가 뭐야? 똑같죠? 형용사인 건 똑같아요. beautiful이라는 건 단어 자체가 아름다운이라는 뜻이니까 형용사인 건 똑같죠. 근데 얘 역할이 뭐야? 이때는 역할이 뭐죠? 라고 했을 때 아직은 안 배웠지만 얘는 보어라고 불러야 됩니다. 얘는 보어예요. 누구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어? 주어.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줬으니 우리는 얘를 보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그 보어 자리는 우리가 나중에 형식에서 좀 더 자세히 할 겁니다. 됐어요? 자, 그렇다면 각각의 품사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성분은 역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치 이거는 하나의 직업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업, 역할. 얘는 어자로 끝나는 것들은 다 역할. 그럼 각각의 품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린 그거를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 저랑 같이 이 문법은 오래는 안 할 거예요. 페이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문법 페이지가 한 8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문법을 주로 하진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문법은 정말 딱 구조 분석과 해석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할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문장 분석 연습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부담스럽게 수업 안 할 것이고요. 부담 갖지 말고 절대 빠지지 마시면서 잘 나오시면 되겠고 쉬었다가 우리 계속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쉬십시오.